만드는 언론 여긴 국민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진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시간을 좀 많이 늘려서 최소한 25분 정도도 가능하겠네요. 노무현 정신을 가장 확실하게 계승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 그리고 지역구도 타파를 지역구도에 온몸으로 저항하고 깨부수려는 정치인, 대구시장에 도전하고 있는 김부겸 후보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부겸입니다. 네, 전화로 뵌 지는 몇 개월 됐고요. 지난 대선 네네. 끝나고 한번 어디서 방송 토론에서 뵌 것 같고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목소리 아직 좋으신 거 보니까 본격 유세 시작 안 해서 아직 목이 안 쉬셨군요. 그건 아니고요. 유세를 하다가 네. 어디 또 방송 토론이 있으니까 오늘 위해서 애를 많이 써야 돼요. 네, 목 관리 정말 잘하십시오. 네. 저처럼 그냥 마이크 앞에서 조그맣게 얘기하는데도 90분밖에 안 하는데도 목이 많이. 그러니까 뭐 배하고 도라진가 그게 좋답니다. 저기 김 후보님. 네네. 안 그래도 더운 대구인데 지금 뭐 선거 열기로 너무 후끈하다면서요? 여론조사 보니까 엎치락뒤치락 아주 오리무중이고 누가 이긴다고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데 현재 판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이제 유선 전화 그러니까 집 전화로 하면 제가 아직 한 10% 정도 뒤지고요. 네. 유무선을 이렇게 적당하게 섞어서 해보면 제가 거의 뭐 추격을 한 걸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한 5% 정도 이내에서 지금 추격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오차 범위 이내지만 약간 뒤지고 있다라고 인정하신. 네네네네 그렇게 보면 될 텐데요. 네, 말씀하세요. 아마 이제 상대편 후보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지지층이 어느 정도 한계에 온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전통적인 이제 대구의 기권층들, 예. 대구에서는 을에 뭐 소위 지금 여당 후보가 나오면 그 사람이 되니까 야권 지지자들이 대부분 기권을 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고 행동에 옮겨주느냐가 이 선거의 향방일 것 같습니다. 네. 제가 5시 반에 이강윤의 오늘 시작하면서 오늘 진짜 인터뷰는 좀 귀를 쫑긋 기울여 주시라. 김부겸 후보님을 모셨다. 그랬더니 질문이 막 쇄도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인기가 좋으시네요. 부끄럽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래서 제 질문과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잘 섞어서 좀 하겠고 때론 불편한 질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요. 네네. 우선요. 뭐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뭐 이해는 되지만 박정희 컨벤션 센터 건립건 말이죠. 네네. 기존의 야권 지지자들 중에는 지금 꼭 대구에 계시는 그 유권자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는 전국 방송이고 다 전국에서 올라온 견해를 취합한 겁니다. 네네. 야권 지지자 중에서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서 정서적 반감이 좀 상당히 좀 불만을 하시는데 하고들 계시는데 김 후보께서 보시기에 박정희 기념관을 세운다고 기존의 여당 지지자들이 김 후보께 표를 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선생님, 그게 기념관은 아니고요. 기념관은 서울 상암에 지어져 있습니다. 컨벤션 센터. 예, 컨벤션 센터라는 것은 일종의 광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는 이제 그동안 이제 광주에서 김대중 컨벤션 센터를 통해서 단순히 정치의 장소가 아니라 문화, 예술, 전시 등 축제의 장소로 되고 있잖아요, 그제? 네. 그 바로 이제 대구 분들이 박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런 깊은 존경심 자체는 뭐 현실적으로 엄연하게 존재하는 실체고요. 네. 근데 그 정서를 바깥으로 드러내지를 않으니까 어떤 정치적 지도자라는 건 항상 공이 있고 과가 있기 마련인데 그런 토론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는 간직하고 있고 그러니까 깊숙한 대화라든가 어떤 정치적인
토론회 이런 게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다기보다 그런 게 거의 적어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예. 여기 어떤 컨벤션 센터나 광장을 만들자. 거기 와서 자랑도 하고 흉도 보고 또 거기서 다양한 문화, 예술 또 정치 집회도 하면서 좀 대구의 이 딱딱하고 아주 위계적인 그런 문화를 한번 바꿔보자. 예. 그러다 보면 당신들 스스로가 아하 우리하고 다른 어떤 가치를 가진 뭐 굳이 따지자면 이제 대구의 보편적인 어떤 정서로 보면 대구는 이제 산업화의 중심 도시였다는 자부심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하 광주라는 게 보니까 민주화의 중심 도시였다는 자부심 또 거기에는 어떤 김대중이라는 상징적 인물을 통한 김대중 컨벤션 센터 이런 게 있구나. 그래서 서로 이제 공존을 확인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서로 교류를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단초가 될 것이다. 그런데다가 이제 대구도 어차피 그 장기적으로 전시 컨벤션 산업에 이제 발을 들여 놓아야 됩니다. 네. 여러 가지 또 대구가 유리한 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차피 그런 공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래? 그게 이제 대구 시민들에게 어떤 당신들의 자부심을 겉으로 드러내자. 그 대신에 당신들하고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다른 가치를 가진 사람들을 용인하는 그러면서 어떤 대구의 사회가 네. 문화나 함께 변해가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보자. 그게 이제 제가 박정희 컨벤션 센터라고 했는데요. 네. 아마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워낙 다양하니까 예. 아마 저에 대한 비판 뭐 어떻게 전국적일 뿐이겠습니까? 대구에서만 해도 비판을 많이 받았죠. 예. 특별히 과거에 이제 박 대통령 시절에 희생됐거나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또 그 가족들로부터는 제가 참 많이 혼이 났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정치판에 있어 보니까 이 바로 이제 이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이 지역주의는 결국 그 밑뿌리에 이게 있더라고요. 서로 상대편의 존재를 인정 못하는 상대편의 가치를. 예. 그래서 정말 이래서는 언제까지 뭐 어떤 정치적인 어떤 가치도 그 지역주의 앞에서 안 무너지잖아요. 예. 아마 그걸 가장 처절하게 느꼈던 분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고 또 뭐 재정부 의원 김원기 회장님 이런 분들인데 근데 제가 그런 운동을 했던 정치 막내입니다. 이제 선배님들은 다 떠나시고 그래서 제가 맞아 죽을 각오로 이 문제를 제기했던 거고 네. 성도가 많이 혼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예. 저기 말씀 잘 들었는데요. 네. 제가 뭐 장사하시는 분들을 예. 상인들을 비하하는 뜻에서 드리는 표현이 전혀 아니고요. 예. 장사꾼의 감각으로 다시 여쭐게요. 박정희 컨벤션 센터를 공약으로 내걸어서 공약 예. 중에 하나로 내걸어서 예. 표가 도움이 그러니까 플러스 되는 것과 마이너스 되는 것 중에 어느 게 클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예, 아직 뭐 표 개선하기는 조금 이러고요. 네. 다만 이분들이 조금 마음을 열어주기는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거의 특히 저희 민주당 책임사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일단 적대감을 은근히 갖고 계시거든요. 네. 제 친구들은 뭔가 나라를 망치는 세력이라는 그런 적대감이 있습니다. 물론 상당 부분은 오해와 편견입니다. 하지만 뭐 하루아침에 금방 바꿀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이 친구들도 자신들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구나. 또 그리고 이 친구들 중에서는 대구 시민들이 일반적으로 느끼는 어떤 애국심의 가치를 존중하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이제 제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던지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제 얘기에 귀를 기울여 주신다. 막 그렇게까지 표현할게요. 아직은 뭐 예. 표를 계산해서 어떻다 하는 이야기는 좀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차피 그 욕먹을 각오를 하고 꾸짖음 당할 각오를 하고 하신 거라면 물론 속으로 많이 생각하셨겠죠. 본인의 정치적 정체성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한데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면 현실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는 게 현실 정치. 저 선거는 누가 한 표라도 더 얻느냐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아직은 도움이 그래도 될 거네요. 조심스러운 게요. 네네. 아직은 이제 표 계산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이 한 건으로 지금까지 판단을 바꾸시고 제 지지를 해줄지 그게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다만 이제 이분들이 제 메시지를 이렇게 주목해 주기 시작했다 하는 느낌은 옵니다. 네. 그건 변화군요. 네. 2년 전에 4.16 총선 때 수성구에 출마하셨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많은 40% 넘은 지지율을 얻으셔서 가능성을 보이셨는데 지금 요번 2년 후에 느끼는 분위기는 그때보다 좀 더 나아요? 그리고 둘째, 그때는 박정희 컨벤션 센터 이런 얘기는 안 하셨었죠?
네네. 우선은 네. 우선 뭐 그때보다 분위기는 정말 비할 수 없이 낮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여기 대구 시민들의 보통 투표 행태가 거의 이제 마지막에 가서 결국 이제 정당 회기 투표 그런 양상이 많이 벌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쉽사리 제가 이제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그때는 이런 말하자면 구차스러운 이야기까지 안 하고도 선거를 치렀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그때는 아마 대선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당인으로서의 어떤 자세나 이런 것도, 저를 어느 정도, 규제를 했을 거고요. 예. 이번에는 사실은 정말로 대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편견이나 오해를 정말 전면적으로 한번 부딪혀서라도 한번 풀고 싶다는 좀 그런 절박감이 있었고요. 네. 또 이제 우리 당이, 물론 지금은 결국 안철수 대표하고 통합을 하면서 좀 덩치가 커지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우리 야당의 모습들이 2년 전에 비해서는 너무 또 힘겨워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저런 원인들이 이제 결합이 돼서 저로서는 정말로 그 시민들의 마음에 한번 노크를 하는 첫 신호로 이걸 던진 건데요. 하여튼 저로서는 정말 제 정치 인생을 다 걸었다고 할 만큼 고민 끝에 던진 거라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그 얘기 꽤 많이 오래 했는데 조금 바꿔볼게요. 네네. 20, 30대, 20대, 30대 요 젊은 세대의 투표율이 또 한 번 강조되는, 특히 세월호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대구 거주하는 2030 세대 투표율 올릴 방안 세워놓으셨습니까? 지금 아직 급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제 연예 생활하는 제 딸까지 이제 오늘부터 합류를 했거든요. 네네, 사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결국은 이제 대학생들이 주로 많으니까 2030 세대들이. 네. 그런데 이 세대들한테 직접 찾아가서 말하자면 대학생들한테 좀 호소를 할 작정입니다. 예. 늘 이분들은 이제 현실에 대한 그런 어떤 분노는 표출하시지만 투표율이 워낙 낮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결정력이 자신들의 운명에 대한 또 한 사회를 바꾸겠다는 데 대한 결정력이 너무 약한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 부모 세대들한테 늘 말하자면 관철을 못하고 부모 세대들의 결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자주 찾아가서 호소를 드릴 작정입니다. 예. 따님이 아주 유명한 탤런트인데 많이들 좋아하죠? 오늘 제가 또 동성로에 둘이 나가봤더니, 네. 저하고 사진 찍자는 친구보다는 적어도 한 5배는 많은 것 같은데요. 예. 김 후보님 안 닮고 엄마를 닮으셨어요? 따님? 예, 그런 구체적인 건 가족 비밀이니까요. 아, 예. 어쨌거나 다행입니다. 네네. 대구가 말이에요. 예전에 명성, 섬유도시, 우리의 산업화의 상징 이랬고, 박정희 시대 때부터. 그전에는 물론 야도의 성격도 분명했지만. 그런데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소득이 광주랑 비슷하게 거의 꼴찌 수준이고, 대구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는 오래된 얘기인데, 경제 회생책 갖고 계시리라고 믿고 대표적인 거 2개만 압축적으로 한번 좀 말씀해 주실래요? 네, 우선은 대구가 어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중견기업, 중소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기계, 공구, 고기능성 섬유 이런 데서는 경쟁력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산업들이 IT라든가 소프트웨어로 말하자면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점 더 어떤 경쟁력을 키워줘야 거기서 그나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요. 또 그게 이제 대구 경제를 끌고 가는 어떤 견인차 노릇을 할 겁니다. 근데 그동안은 너무 외부만 쳐다봤어요. 대기업을 유치해야 된다. 또 혹은 해외 자본을 유치해야 된다. 여기에만 목을 매달다 보니까 사실은 정작 집토끼를 좀 살찌게 하는 방법이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떤 살려내고 또 하나는 이제 이 지역은 대학이 워낙 많습니다. 지금 현재 대학 숫자가 거의 한 20개는 조금 안 됩니다만은 많거든요. 대구 경북 근처에. 네. 그래서 그 대학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역량들, 정보들, 인적 자원들을 어떻게든 이 기업체들과 결합을 시키는 노력. 예를 들면 정보를 공유한다든가 공동 훈련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실험 프로그램이나 프로젝트를 같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대학이 그동안 소극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대학 컨소시엄이라고 할 만큼 그 대학들과 지역의 어떤 산업체들을 엮어서 거기서 뭔가 확실한 혁신 역량이나 혹은 앞서가는 어떤 그런 창조적인 에너지를 어떻게 좀 대구 산업에 불어넣으면 그나마 대구 경제의 새로운 숨통도 트이고요. 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봤을 때 그런 인적 자원이라든가 그런 경쟁력 있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쭉 자리를 잡으면 저희가 보기에는 대기업도 이제 국가산업단지가 하나 큰 게 들었습니다. 네. 대기업들도 몇 개 투자를 해보지 않겠나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대구에 이른바 월드 챔피언급의 기업들이 예. 제법 있군요. 월드 히든 챔피언.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참. 예, 그러니까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 관련 업계만 알려진 강소기업. 강소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대구 하면 안경테하고 섬유밖에 생각이 안 났었어요. 섬유도 이제 고기능성 섬유는 확실한 경쟁력이 있고요. 네. 심지어 지금 뭐 하이브리드 섬유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안경은 역시 뭐 워낙 안경 산업 자체나 그냥 탄탄하게 자리 잡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쪽은 아무래도 이제 많은 일자리를 못 만드니까 예. 그래서 대구 경제를 끌고 갈 수 있는 뭔가 핵심 동력은 그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데서 잡아야 될 것 같고 바로 그것이 대구 시민들이 원하는 대기업 좋은 일자리의 유치하고 연관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경제 관련 회생책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연장선에서 지금 경제 이외에 요번에 내것인 가장 특화된 공약 대표 그 김부겸 브랜드 공약 하나만 골라주신다면 뭘까요? 예, 그렇죠. 이제 대구가 그동안 또 복지 부분에 대한 투자도 조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약했습니다. 네. 그래서 대구 행복 기복거리라는 거를 어떤 형태로 시민들한테 말하자면 돌려드려야죠. 행복 기본권이요? 행복 기본권이 있다. 대구 시민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다. 그래서 시민 복지 최저선이라는 거를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각 부분의 실태, 복지의 실태를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서 적어도 그 수준까지 대구 시민들이 사회적인 보조를 받을 수 있게끔 하겠다는 거고 시정의 우선 투자를 바로 그런 데 두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잘 살게 되면 그때 봅시다라는 소리는 곤란하다. 지금 잔칫날 잘 먹자고 지금 굶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바로 시민복지의 최저선이라는 그런 개념을 도입하고 정착시키려고 합니다. 예. 뭐 정치를 잘 모릅니다만 제가 뉴스를 이렇게 매일 다루면서 느끼는 게 이번 6.4 지방선거는 명백하게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 영향권 아래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네. 오랫동안 준비해 오셨고 직접 유권자 시민들을 만나 오셨을 테니까 세월호 이전과 이후 대구만 말씀해 주세요. 아마 전국적으로 크게 다르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뭐 좀 4.16 이전과 이후 달라진 거 확실히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기왕에 있던 대구 시민들이 변화에 대한 욕구랄까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었고요. 거기다가 이제 세월호 참사가 덧붙여지면서 왜 이분들도 마음에 큰 상처가 없었겠습니까? 다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너무 오랫동안 이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쉽게 표출하는 게는 조금 어색해 하셔요. 왜요? 그래서 말씀은 이제 그게 오랫동안의 일종의 뭐 집단적인 의리의식이랄까 뭐 이런 것들하고 쭉 연관이 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억울하고 분하죠. 네. 세월호. 예, 그게 사실은 막연하게 그게 뭐 관료주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은 부모로서 자식을 그냥 눈앞에서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안타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저희 당이 신뢰를 못 받으니까 저희 당을 중심으로 한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전부 정치 공세로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시민들한테 이 부분을 다시 되새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월호라는 참사라는 게 분명히 어떤 성격의 건데 뻔하게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무슨 달리 말을 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세월호 때문에 어떤 변화에 대한 욕구가 더 강해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이분들이 여전히 어떤 그 정당에 대한 편견 자체는 그렇게 다 씻어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후보님, 네네. 대구 시민들이 그 김부겸 진정성은 있잖아 이렇게 좀 헤아려 주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거 저런 게 조금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좀 미천이 있으니까 지금 버티는 거죠. 뭐. 예. 저기 조금 뭐 복잡 미묘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지역 신문, 지역 언론에서 이런 거 많이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네. 혹시 말이에요. 네. 정말로 혹시 당선 가능성만 놓고 따지자면. 네. 새정치민주연합 간판 후보보다는 무소속으로 나가는 게 유리했을까요? 김부겸이라는 개인이. 그렇죠. 뭐, 소위 이제 이 대구 선거만 본다면 네. 분명히, 네. 그랬으면 유리했겠죠. 그래요? 예, 그러나, 네. 제가 이제 대구 내려온 목적 자체가 이 지역주기라는 안떠그리하고 싸우던, 네. 우리 자랑스러운 선배들의 이제 뭐 그 기보의 제 마지막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말하자면 노무현, 그렇죠. 꼬마 민주당의 막내이기도 하고. 막내니까. 예. 그런 제가 만약에 그 가치를 포기하고 이 당선만을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쓴다면, 그 진정성이 결국은 사라지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정체성을 포기하는 것이다. 예, 그렇게 저한테는 아까 아까 박 대통령 컨벤션 센터 문제 때문에도 그렇게 당하면서도 예. 제가 참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했을 때는 네. 정말로 제가 제일 큰 암덩어리는 결국 이 지역주의라는 이름으로 은폐된 우리들의 어떤 그 정치적인 왜곡인데 제가 이제 그걸 한번 깨보자고 왔는데 이제 제가 그 편법을 쓰면 안 되죠. 뭐. 네, 제가 그 질문을 여쭤봤던 이유는 김부겸 후보나 정치인 김부겸이 어떻게 언행을 일치시켜 왔는지를 아니까 대충 금방 헤아릴 수는 있었는데 대구에서 새누리당 또는 한나라당 그 후보가 떨어졌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상징성이기 때문에 야당, 제1야당의 간판으로 나가서 당선되면 정말 그건 한국 정치사의 길이 남을 어떤 일대 사건이 되겠지만 대구라는 TK의 본산 중에서도 본거지에서 여당 후보를 떨어뜨렸다. 그것만도 상당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혹시라도 무소속으로라도 좀 출마를 해볼까 이런 고민을 속으로라도 했느냐 그걸 물어본 거였어요. 이거 왜 저도 고민 안 했겠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래, 고민했다고 하더라도, 불과 2년 전에, 제가 민주당으로 출마한 사람이. 그렇죠. 그건 도리가 아닌 것 같고요. 맞습니다. 특히 또, 소위 이제 당이 그때는 좀 잘 나가고 이랬으면, 그런 고려도 해볼 수 있는데, 그때는 당이 정말 어려웠잖아요. 출마를 결심할 무렵에. 그럴 때, 이제 당을 버리고 소속 나가면 자칫하다가는, 당에 큰 상처를 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제가 취할 바는 못됐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른바 원칙에 어긋난다 이거죠. 김부겸의 원칙이라기보다도 도리죠, 도리. 예. 모든 분들이 이렇게 도리를 잊지 않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 추측에 말이에요. 김 후보께서는 화이트 칼라나 젊은 층들에서는 많이 좀 어필이 될 것 같은데. 서민, 노인, 나이 좀 드신 분들, 대구에 완고한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구각, 단단한 껍질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그래서 이제 저도 시간도 많이, 또 지역도 그분들이 많이 계시는 쪽으로 가서, 지금 정말 진성성을 가지고 유세도 하고, 인사도 드리고, 또 저희 아버님까지 다 나서서 하는데요. 이분들이 금방 그렇게 쉽게 마음이 변하시게 하겠습니까만은. 다만 이분들조차도, 대구가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말하자면 야당 후보인 김부겸이한테까지 찍을 만큼, 그만큼 변화해 주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도 한번 진지하게 자꾸 호소를 드려보는 거죠. 유권자 마음이라는 게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대구에 계신 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고요. 대구 외에 계신 전 국민들에게도 한 말씀 좀 나눠서 그게 꼭 다를지는 모르겠는데 선거를 앞둔 후보로서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특별히 또 우리 국민TV를 시청하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청취자죠. 청취자 여러분. 괜찮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에게 호소드립니다. 정말 대구의 위기는 스스로 극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누구도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대구 시민이 스스로 선택한 변화만이 대구의 미래를 한번 꿈꿀 수 있게 합니다.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 대구,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대구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이번에는 한번 다른 선택, 김부겸한테 한번 기회를 주실 것을
야당 후보 김부겸한테 기회를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전국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특히 국민 TV를 보시는 여러분, 정말 대구를 전화 좀 해주세요. 이 대구 선거에 관심이 있다.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어떤 이런 관계인들, 친인척들 이분들이 아마 외지에 있는 여러분들의 전화를 받으면 다시 한번 생각할 겁니다. 네. 바깥에서는 이 대구의 변화를 어떻게 지켜보고 있나. 어떤 그런 관심이 바로 대구의 변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점 많이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전화 한 통화 해달라. 지금 이 말씀이시죠? 예. 대충 그게 그렇겠네요. 아이고,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노무현 정신을 가장 잘 계승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이자 맨몸으로 지역 감정에 부딪히고 있는 분이고, 사실 순서로 봐도 지역 감정이라는 게 이효상 그분도 아마 대구 출신 아니던가요? 네, 그렇죠. 그때 시작된 그때부터 본격화됐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역 감정 타파도 영남에서 먼저 이루어지는 게 논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맞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점에 많은 기여, 한국 정치사의 발전에 김부겸이라는 이름이 명예롭게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남은 선거 기간 동안 목 관리 잘 하시고요. 예쁜 따님 덕도 좀 잘 보시고 선거날 다시 전화 인터뷰 연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관심 기울여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 김부겸 후보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국민라디오